네, 이슈탱크 목요일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목요일에 세 남자와 함께 할 텐데요. 대통령은 지금 민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 없는 도어 스태핑 과정을 지나서 이제 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론은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 MBC를 항의 방문했고요. 야당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늘 정치권 상황은 안개 속이지만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남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주제를 가기 전에 아마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따로 분석할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었거든요. 아마 기사로도 접하셨을 것 같고 영상으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또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한 이제 키워드가 기본사회였어요. 물론 외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사회에 집중해 보는 언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첫 연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세 분께 궁금해서 총평 듣고 저희 주제 그냥 이어갈게요. 자,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등장한 기본 시리즈. 기본 시리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그런 걸 얘기했나요? 라고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일관성이었고 결단력이었고 철학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네. 바로 기본 시리즈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본 시리즈, 특히나 기본 소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가 또 명확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 소득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로 그렇게 싸워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어요. 얘기를 푹 던지고 안 할 수 있다. 얘기 던지고 안 할 수 있다. 자영업자 만나면 이게 총량제 고민합니다. 총량제 하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말 던진 거예요. 청년들 만나서는 이 청년들에게 고등학교만 나온 청년들에게 외국 갈 기회를 위해서 얼마 주겠다 했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다. 다 안 할 수도 있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좀 닮았다라고 일부에서 그러더군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안 할 수 있고 다 끌어다 붙여서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다 할 수 있고 다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렸던 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냐. 예. 그래서 자신이 끝까지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얘기했느냐라고 제가 계속 비판했는데 네. 이제 또다시 당대표가 되니까 기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이게 언제 선거 때가 돼서 어떻게 바뀔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개헌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일단 맞아요. 넘길까요? 너무 길게 얘기한다고 김 교수가 이거 지금 해설하는 시간입니까? 하고 또 이제 왜 저를 공격하세요 갑자기? 아니 제가 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을까 봐. 개헌도 사실 맞아요. 개헌 얘기도 나왔죠.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내용까지 아무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큰 점수 주진 못하겠다. 이제 이런 평가이시고요. 정기남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169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야당의 어떤 입장인데 오히려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여당이다. 이런 평가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여의도 정치에서 우리 민생을 책임지는 어떤 한 축으로서 예. 또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여당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본사회 등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네. 유능한 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아주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야 어떤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진지한 어떤 정책 대결의 어떤 그 하나의 시발이 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느꼈고요. 예. 특히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민생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은 정치권이 좀 진지한 논의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안이라든지 또 정치 개혁안들을 어찌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정책의 선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 간에 결국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해 나가는 어떤 실용주의적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선거제도 정치개혁안도 어제 대표연설을 계기로 여야 간에 좀 논의의 물꼬가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 내지는 어떤 자신의 정책 가치관 뭐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기본 사회 그리고 개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평가해보고 있는데요. 김주옥 교수님? 예. 뭐 저는 일단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문제들은 전 세계에 있는 좌우파의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역할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또 하나 미래 사회가 일자리가 없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소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많은 논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싫어하건 좋아하시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싫다고 해서 전 이 예. 논의를 저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모녀 문제, 예. 세모 자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대부터 40대까지 소위 사망하는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이번 통계청에서 나온 거. 예.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 소위 노년층의 42%가 중위소득 이하의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뭔가는 적어도 정부와 정치권이 소위 대안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논쟁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 모델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전 이것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대상은 저일 수도 있고 음. 저도 어차피 조금 지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전 그래서 좀 이 논의를 좀 그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으니까라고 좀 치부하실 게 아니라 네. 중요한 논쟁으로 받아 안으셔가지고 정치권 또는 정부 내에서 좀 토론을 진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그 담론의 그 성격 이제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토론을 하면 아마 한 3시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분만 워낙 하죠. 예? 10분만. 안 돼요. 10분이나 할 수 없습니다. 10분이나 해버리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동접자들이 이제 막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기본 소득, 뭐 이제 기본 사회까지 좀 나아갔는데요.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이종훈 실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뭐 말만 바뀌지 않는다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담론들은 정치권에서 많이 논쟁하고 저희도 많이 토론을 하는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 탈출구가 있을까? 지금 여야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제목입니다. 탈출구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당과 야당은 서로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해법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열린 결말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정치권의 전망까지 저희가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해보고요. 항의 방문이 적절한 것인지 언론사의 항의 방문하고 대통령실이 공문을 날렸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명한 국민의힘 그리고 항의 방문 뭐 괜찮은 걸까요? 괜찮다 안 괜찮다의 문제일까요?
저는 조금 그 문제의 초점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과 앞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건 예. 대통령실의 잘못부터 저는 따지고 싶습니다. 네. 15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초기에 그러니까 뭐 시간대별로 쭉 뭐 나오지만 예. 6시에 문제 발언이 있었고 6시 30분부터 이제 그 12개 사회에 MBC와 KTV가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7시 30분에 방송 기자 발언이 포착돼서 8시쯤에 뭐 그 인지가 됐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시 그 뉴욕에서 네. 뉴욕의 대통령실 프레스센터나 다 인지가 됐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 대응이라는 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인지하는 어떤 대목과 사실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됐다. 무슨 얘기냐면 기자시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이 당시에 기자들은 취재 기자들은 예. 그 순방을 따라간 기자들은 대통령실에 물어야 돼요. 네. 자기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맞느냐. 그러니까 풀기자단의 역할이 뭐냐면 전부 다 가서 옆에서 쓰잖아요. 아니면 네네.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느냐. 그랬을 때 다르면 다른 대로 사실 여지를 두고 보고를 해요. 네. 나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썼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네. 그리고 또 이 취재 풀끼리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기자는 기자대로 자신이 판단한 걸 맞다고 생각하고 MBC의 그 뉴스데스크의 담당 기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 그 있는 기자들끼리 들었는데 그렇게 들리더라라고 이야기했더라. 예.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확정적으로 몇몇 기자들이 그렇게 들린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그 말이 확실하게 그 말인지는 팩트라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자막을 달 때 여지를 뒀어야 돼요. 열린 자막이어야 되는데 예, 예. 확정적 자막을 달았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실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인지. 네네.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MBC가 그때부터 이 10시 7분부터 확정적인 단어로 해서 또 12시에는 있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그런 가로 열고 자막을 넣음으로써 그쪽으로 몰아갔다라는 점은 MBC도 사실은 아니야 이건 언론 침해야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든지 예, 이런 예.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설명도 되고 사실은 최소한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이게 그러다 옳다라는 게 아니라 예, 예. 그걸 인정을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MBC도 예, 예. 무조건 이게 언론 뭐 탄압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어차피 이 제목이 이거잖아요. 돌파구. 네, 네, 이 돌파구에 가장 근저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밝히고 네. 왜냐하면 그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 대통령실이 몇 번씩이나 지금 해명이 그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실은 하나예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 기억 속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 언행에 대해서 사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든지 이런 식의 끝맺음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라 하면 예. 이 부호를 얘기하면 예, 예. 말줄임표라든지 예. 느낌표라든지 예. 뭐 물음표라든지 이렇게 워딩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네. 마침표가 돼야 돼요. 거기서 종결하는 그러니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걸 계속 확산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견도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정기남 교수님. 대통령이 그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종결하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된다. 예, 예. 그 말씀을 동의해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을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예. 대통령이 진솔하게 본인의 비서고 논란이라든지 외교 실패에 대한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 사실은 상당한 문제들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오히려 막말 전국을 키우고 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대표적으로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MBC 대통령실에서 MBC 사장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저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중재위원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정 보도 요청이라든지 여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최고 권력 기관이 네. 마치 그 과정 자체를 추궁하는 듯한 이런 것을 보낸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를 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예. 또 한편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논점을 외교 실패 비서고 논란 자체를 언론의 어떤 그 참사 이렇게 논점을 옮겨가고자 하는 예.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 비판 세력 또는 뭐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히려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오히려 이 사안 자체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자, 어제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항의 방문 지금이 무슨 권위주의 정권 시절입니까? 항의 방문이라는 그 탈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140개 언론이 다 일제히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아무리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진위가 잘못 전달됐고 제가 그 과정에서 표현했던 표현은 다소 불필요한 표현이라든가 비속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뭐 반성한다, 네네. 주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MBC 보도는 또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진상이 규명이 되는 것이고 예. 또 국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사상한 채 말 그대로 이것을 뭐 언론 자막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예. MBC를 뭐 항의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 동일한 맥락에 이어지는 거예요.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집권 세력,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외교 실정을 덮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프레임 전환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의견을 좁힐 만한 지점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실 스스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현 국면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요 부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종욱 교수님. 뭐 이게 좀 질문이 이제 탈출구니까요. 예, 탈출구. 일단 저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75.8%입니다. 네. 이거 압도적인 거죠. 적절하다는 게 20.3%니까요. 그다음에 외교 순방 부정적이었다는 게 70.9%. 그다음에 긍정이 20.9% 상황입니다. 뭐 이건 뭐 무선 ARS이기 때문에 전화 면접보다는 어떤지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국민 여론 자체들은 비속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은 부적절했다. 외교 순방도 성과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높다. 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일단 필요해요. 예. 그건 누가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실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음.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설명들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지금 MBC 이렇게 몰아가는 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은 네. 그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음. 여기에다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진짜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진상규명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제3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본인은 앞에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XX는 잘 모르겠다. 네. 뒤에 부분 바이든은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부분 바이든도 얘기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소위 그 요청한 전문가에게 판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내용을 들은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의견이 6대3 정도로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실, 홍보수석실, 국가안보실 다 설명해야 돼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논란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야말로 진상규명하고 싶다면 먼저 결자해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나왔겠죠. 어딘가 유출이 됐겠죠. 이게 저는 유출 논쟁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뭐냐면 뭐 제가 알기로는 7시부터 KBS, SBS 이거 전체 화면이 다 돌았거든요. 실제로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유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MBC를 비롯한 148개 언론 방송사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누가 유출했는지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언론사만 욕을 얻어먹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편집 보도 자율권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막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편집 보도 자율권인가? 저는 어떤 방송사가 어떤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몇 가지 아래다 자막에다 써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반론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볼 때 안 있다라고 반론권 요청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난 수용할 수 없어. 그럼 수용 못 하는 거고, 수용하면 반론 보도 해주는 거잖아요. 예. 15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야 이거 인정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가 이 소위 방송사와 언론사의 편집과 보도의 자율권인가에 대한 논쟁을 좀 새롭게 좀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세 분 다 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개신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저희가 좀 짚고 할까요? 오늘 시점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고요. 주말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과 여론은 어쨌든 높은 게 이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고 뭐 다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첫째, 대통령은 뭐 이미 뭐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국민 사과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해 주셔도 되는데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선회할 만한 어떤 각도를 살짝 틀어서라도 이 사태를 돌파할 만한 어떤 입장 선회가 있어 보이는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 논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 도의적인 네네네. 부분 이런 걸 좀 떠나서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네네. 말씀드릴게요. 정치공학적 분석입니다. 예. 자, 이게 그렇다면 정치공학적 분석이라고 전제를 하는 이유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이제 좀 벗어나 보자 이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는 트라우마예요. 확실히 뭐 몇몇 지금 기사에서 나왔지만 네. 저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MBC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의 트라우마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아시죠? 초기에 광우병이 뇌송송 구멍 탁 해갖고 MBC가 먼저 PD수첩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가 뭐 구멍이 뚫리고 지금 쓰러져가는 어떤 소들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비춰주면서 저 소처럼 된다라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대단히 선동적인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 방송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 갈등 비용을 치렀습니까? 수개월 동안 정말. 예. 지금 미국산 쇠고기 없어 못 먹어요. 가격만 싸면 다 먹습니다. 네. 뭐 뇌송송 구멍 다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MBC는 지금까지. 물론 뭐 나중에 재판도 걸리고 뭐 해서 이 소음사가 걸렸을 뿐이지 예. 그 국가적 갈등 비용에 대해서 MBC에 물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예. 당시의 평가입니다. 이 광우병 정국에 대한 평가. 뭐 기록에도 나오고 뭐 저 책으로도 나오고 또 방송에서도 많은 학자라는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과학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 광우병의 팩트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나쁜 정권이 을 흔들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흔들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전혀 정말 맥락이 안 닿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 최근에 있었던 권언 유착도 MBC였습니다. 마치 검언 유착이 있었던 양. 그래서 그 채널A 기자가 굉장히 기자의 어떤 윤리를 파괴한 양. 그런데 그걸 보도한 MBC도 기자의 윤리는 너무너무 파괴됐어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어떻게 제보자라는 전과가 있는 제보자라는 사람과 유착을 해서 뭐 이 덫을 놓은 거잖아요. 네네. 마치 뭐 그걸 이 기사에 소스거리를 주는 것처럼 유인해서 MBC 기자가 짜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회책하기 수일 전에 이미 민주당의 모 의원들과 함께 이제야 무슨 떡검들을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SNS 글까지 올리는 그런 전체적인 그야말로 권언 유착의 당사자였잖아요. 근데 MBC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사실 겹쳐진 상황에서 전선이 지금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 옳다 그르다 생각 빼고 얘기한다면 누구와의 전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예. 진보 진영 내지는 예. 그 뭐 MBC로 대변되는 예. 그런 특정 정파에 매몰돼 있는 그런 언론. 예, 뭐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네. 그 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나온 그 MBC 노동조합 제3노조라고 하죠. 계속 성명이 나옵니다. 예. 그럼 그 성명을 쭉 그 지켜보면 MBC 내부에서도 어찌됐든 뭐 다른 평가가 있으시겠지만 예.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기자 윤리가 잘못됐고 자사 기자들이 어떤 지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제3노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전선은 사실상 저는 사실 반대를 하지만 이 전선이 이렇게 형성된 예,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반대를 하지만 이미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개혁 문제, MBC의 개혁 문제, 예, 예. MBC가 이렇게 정권마다 휘둘려야 되느냐? 예, 예, 예. 뭐 이쪽 정권이 되면 이쪽 정권의 사람들로만 채워져 갖고 무조건 정파적 예, 그런 예, 예. 이해관계로 휘둘려야 되느냐의 문제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게. 네네네네. 그래서 뭐랄까요 불똥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예. 점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총선 직전이라든지 이런 이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전선이 확대됐다. 그래서 양쪽이 이제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부딪힐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중도를 생각하지 아니한 예. 그런 싸움이 이미 먼저 시작이 된 상황이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내가 그걸 사과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전선이 형성이 되냐면 예. 전선이 형성이 되면 뭐랄까요 전쟁이잖아요. 예, 예. 전쟁이 있는데 무슨 일부 과오가 있다 어쩌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피튀기는 지금 누가 죽이고 하는 어떤 네. 상황으로 지금 돼버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어떤 전제를 하면서 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예, 사과가 아니라 이제 유감 표명을 할 시기가 이미 지나서 전선이 확대돼 버리다.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시기는 언제든지 이 전선은 바꿀 수 있어요. 푸틴도 지금 당장 그 전쟁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시기랑 상관없어요. 전쟁이랑은 그치려면 그치는 건데 네.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알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유감 표명 또는 네. 사과 이 부분의 어떤 그 시점을 놓친 것. 네. 이를테면 기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라든지 네네. 또는 첫 출근하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과 또는 유감 표명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기한 건 맞다. 예. 자, 실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과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 예. 그러나 얼마든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습은 뭐냐면 뭔가 대통령이 이 국민과 맞서서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오락가락 해명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니까 MBC 공문 보내고 항의 방문하고 이런 방향으로 언론 장악 의도 또는 뭐 보수층 결집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전에 우리 그 이종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쟁을 오히려 집권 세력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입장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2 광우병 사태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자 MBC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MBC PD 수첩 MBC 수사 다 했습니다. 자 4년 뒤에 결국 뭐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결국은 광우병 파동으로 해서 당시의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뭡니까? 무죄 판결 났어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MB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갔습니까? 결국은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 뒤편에 올라가서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면서 예. 그리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결코 대통령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예, 이런 예. 전반적인 상황을 자 전쟁은 전쟁대로 치르되 본인이 어떤 시발했던 네, 그런 네.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자해제 자세로 풀어내고
그리고 또 MBC가 됐든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들은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예. 대단히 지금 불행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그 퇴로를 지금 차단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심정입니다. 좀 전에 심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어떤 말이요? 아까 좀 전에 어떤 시쳇말 하신 거 아니죠? 시쳇말을 안 했어요. 아 농담. 서로 농담하시는 거 아 너무. 순발력. 아 그렇게 갑자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네네. 자, 김종욱 교수님은요? 저는 뭐 늦은 사과는 없다고 봐요. 사과에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 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상식이에요. 사과하지 않으면 그 친구랑 안 놀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에 대해서 소위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저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판독이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판독이 돼야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 판독 불가잖아요. 대통령실의 주장뿐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전 그렇다면 판독 불가인 상황에 대해서 왜 가짜 뉴스를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는 건 과도하다. 그러면 진상규명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판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예. 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하면 영국 미제예요. 그냥 쌍방이가 서로 주장하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뭐 가짜 뉴스겠습니까? 판독이 정확히 됐다. 누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사과하면 되는 문제이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MBC를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MBC만 문제인가? 그럼 148개의 언론 방송사는 집단적 망상에 빠진 건가? 그럼 거긴 예를 들면 MBC 말만 다 따른 건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저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국민들의 60%가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집단적 망상에 빠진 건가?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도 그렇게 들었고 148개 언론 방송사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상황.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어떤 전선입니까? 국민 다수의 언론사와 대통령실의 전선인 거죠.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야당,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또는 뭐 야당과 MBC와 여당 이런 전선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잘못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예.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전 방법으로 사과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당장 사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대통령은 사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예. 전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좀 나와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MBC한테 사과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 국민한테는 유감을 표명하셔야죠.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다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여론도 이렇게 안 좋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소위 당장 그 주영진 SBS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중에 좀 화가 나고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따지고 그렇다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는 사과하셔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셔라. 사과까지 안 하. 유감을 표명하시고 예. 앞으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얘기한다면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말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 전에? 전 그래야 좀 주말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예. 집권 세력 내부에 도대체 지금 누구한테 사과란 말이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제가 뭐 미국 민주당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뭐 해명은 이제 했어요. 왜 했는지 바이든이라고 말도 안 했다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란 표현이 아니고 뭐 난리문이라고 한다면서도 예, 미국 예. 정부에는 해명을 했어요. 네. 자, 그다음 민주당에 대해 사과하라? 민주당에 대해 사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결국은 국민 앞에 사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서고 논란 또는 외교 실패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부끄럽게 느꼈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뭐였다면 이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국민 여론 자체가 이렇게 60% 이상 대통령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만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집권 여당의 역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이른바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든지 네. 예를 뭐 비판 언론을 길들이는 차원으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예. 보수층 결집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전투에서는 뭐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전쟁에서는 결국 지고 마는 예.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세 분 말씀 종합해서 MBC로 어떤 타겟팅을 하거나 전선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차치하고요. MBC로 또 좁히게 되면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근데 다만 뭐 이종훈 실장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셨는데 현지에서 15시간인가요? 15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해명했던 그 홍보석인 김은혜 홍보석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입장이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선 정리해 줄 사람은 김은혜 홍보석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김은혜 홍보석이 긴급 브리핑을 가져서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인식됐든지 간에 국민들께 이런 논란을 안겨드려서 아무튼 죄송하게 됐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아니요.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저는 두 분 생각이랑 다르고 앵커님 생각이랑 다르게 예. 이건 또다시 누가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야 대통령이 됩니까? 나서야죠. 대통령이 나서서 내 기억이 여기까지다라고 해야 끝나지. 네. 이걸 또다시 김은혜 수석이 또 나서서 내가 들었는데 가라사대 예. 뭐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하고 예. 인용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 안 한 걸 해명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얘기 안 한 거를 예. 해명해 주는 게 어떻게 이 크레딧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얼만큼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뒤집혀질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실장님도 뭐 두 분이 모르실까봐 제가 미리 대변해드리면 우리 이종훈 실장님도 날리면족이 아니라 바이든족이에요. 이미. 뭐가요? 바이든족.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바이든으로 들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던 저번에 하셨었잖아요. 유형이다. 아,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그래서 있어요. 바이든족이라서 귀는 좌파야. 그래서 귀는 좌파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라고 들으셨던 분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그때 그래 그 바이든이라고 한 거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아니.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네.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140개 따라했다지만 이건 저는 진짜 조금 진영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진영 떠나서. 제일 먼저 자막을 MBC가 달았어요. 저도 자막 단 거 보고 알지. 그걸 순수하게 소음 제거하고 사실 MBC가 뭘 잘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음 다 제거했어야 돼요. 제거하고. 왜냐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네. 참사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데스크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데스크가 지금 그러니까 MBC가 그걸 보도하면서도 지금 모든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미국에 우리가 결례한 거 아니야? 미국 의회랑 이런 정도의 판단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사실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결정되는 문제였어요. 그 판단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MBC는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 그때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미 MBC의 이모 기자가 우리가 이거 취재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풀이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으로 들린다. 예, 어떻게 예.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선입견은 바이든이야? 그럼 처음부터 MBC 이모 기자가 이거 날리면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날리면으로 대부분 갔을 거예요. 저는 저더러 바이든이라고 들으시죠? 그래서 맞아요. 난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MBC 자막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난 선입견을 일단 들었어요. 네네네. 두 번째는 왜 내가 바이든이라고 들었냐면 처음에 예. 이거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 나는 전혀 이 글로벌 펀드랑 네네. 무관하다고 봤어요. 글로벌 펀드.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 7차인데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집행이사국이 됐고 단 한 번이라도 뭐 국민의힘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에서 이거 갖고 시비 건 적이 있나요? 이번에 금액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요 ODA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 원조에 네.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지했냐면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민주당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한다고 해서 뭐 1억 달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봤어요. 무대 위에서 나는 어쨌든 이 IRA 얘기를 했을 거다. 그걸 전제로 해서 바이든 그 직전에. 예. 근데 바이든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저는 바이든이 약속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개정을 통한 어쨌든 해서 국회를 내가 설득하겠다. 예.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보자.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글로벌 펀드 얘기가 아니라 IR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 미국 의회가 IRA에서 이걸 안 들어주면 바이든이 좀 전에 나한테 약속한 걸 못 지키게 됐는데 네, 쪽팔렸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MBC의 어떤 바이든 자막을 믿었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 야, 씨, 대통령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게 뭐 미국에 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어? 하셨죠. 도리어 더 당당한 거 아니야? 예, 예. 라는 해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바이든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좌파우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제가 농담을 한 아, 예. 겁니다. 요즘 바이든 쪽 날리면 쪽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 뭐 저 MBC로 좁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이 좁히셔가지고요. 뭐 마음껏 반격해 주셔도 됩니다. 정인남 교수님. 그러니까 네네. 이게 최소한 영상에 문제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를 예, 들면 이 XX 발언이나 또 그것이 바이든이든 날리문이든 예, 예. 영상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인지하고 보도 유예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제해달라는 표현. 자제해달라는 보도 유예 요청을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이 MBC는 영상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풀 기자단에 의해서 취재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것을 언론사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자, 공유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건 특별히 유착 여부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시기에요. 그날 저희가 아침에 이 이슈 탱크를 하고 있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직후에.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자막을 봤잖아요. 할 때가 아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늦게 예. 한 거죠. 아, 네. 특별히 유착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야당이라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느닷없이 MBC의 어떤 보도 자막 사건, 또 그다음 두 번째 MBC와 야당의 정원 유착, 네. 왜 이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서 오히려 판을 키우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 판을 집권 세력,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 판을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수습하면서 네. 다시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 기조, 또 정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위는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진상규명을 얘기한 부분은 진상규명대로 가시되 예, 예. 기본적으로 이번 소위 비서고 논란, 예. 순방 외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시작하는 것이 이 첫 단추부터 잘 푸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저는 확대된 전선을 더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서 MBC로 좁히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MBC에 집중하게 되면 탈출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탈출구는 예를 들면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연장선상으로 보면 이종훈 실장님께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제 세 분 의견 똑같을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설명해낸다면 이 난국은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너무 큰 걸 이미 어떤 그 명분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국익훼손이라고 얘기하셨고 거기다가 진상규명까지 얹어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걸 설명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겠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탈출구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MBC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아마추어적인 정무적 판단의 문제,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에서 가져왔던 습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교묘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날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저는 왜 이게 자막 프레임이라고 하는 얘기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좀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 SBS 주영진 기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SBS가 그렇게 쓴 거는 MBC 자막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확인하고 판단하는 해서 거다. 올렸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썰전 라이브에 있는 이제 앵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예. 그 앵커도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도 기자인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 내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계속 들어보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자막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전문가한테 이걸 맡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많은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MBC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고도의 정책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책 의도가 발생하게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했던 관행대로 했던 건데
거기다 정치적 의도라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또 좌파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예, 문제 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이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바이든이 들어간다고 별 문제가 있나? 일단 이거 해소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백악관과 이 국무부에서 별 문제 없어. 예, 예.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도 맨날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국익 개선이나 동맹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이 앞에 있는 XX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가디언이 뭐라 그랬냐면 욕설 문장에 대해서 22일 날 나오는 거예요. 가디언에서 예. 22일 날 욕설 문장에 대해서 글로벌 펀드 지원의 미국 의회 승인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 가디언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라고 하는 욕설을 했을까라고 본인들이 그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에는 적어도 글로벌 펀드 지원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발언한 거 아니냐라고 제3 언론, 해외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가디언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네. 이 평가에 대해 해석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나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 하나만의 어떤 자기 확신 때문에 그것을 언론이 자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언론이 얘기할 수 있나요?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건 매우 안 좋은 거고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자유, 유엔 연설에서 바로 그 현장입니다. 했던 이 자유, 여기에 매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대국민에게 약속한 자유라고 하는 언어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면 저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믿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해법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짧게 예. 한 말씀만 예, 드리면요. 듣고 이종훈 실장님. 대통령실의 이제 이른바 초기 대응. 예. 아까 이종구 평론가도 네네네네. 얘기하셨어요. 초기 대응의 잘못. 두 번째, 오락가락 해명. 예. 뭐는 일련의 그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지면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기문의 홍보수일 수 있어요. 예, 예. 자, 두 번째, 이번 외교 실패에 대한 전반적인 또 지적이 있어요. 야당의 어떤 그 공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또 국민적 정서도 있는 겁니다. 이번 외교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평가. 자, 우리 외교사의 실패 정상회담에 실패는 없다잖아요. 예. 그만큼 다 준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조차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우리 국민이 다 느끼고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뭐 뉴욕에 갔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외교 실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해임 건의안이 이제 제출됩니다. 예. 오늘이겠죠. 예, 예. 오늘 올라올 텐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대통령이 보인 뭐 또 출근길 문답에서 뭐 정말 유능한 분이고 예.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서 또 퇴로를 끊어버렸어요. 아, 오늘 또 그러셨습니까? 하셨어요 벌써? 예. 저 하신지도 몰랐네요. 아, 진짜요? 제가 뭐 잘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어요. 아, 진짜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예. 오로지 전쟁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이러면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일련의 과정, 대통령실의 대응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 수석급 책임자의 교체, 예. 책임 묻는 거지, 경질. 예.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하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예. 문제를 주고 진지하게 고민.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예. 이게 나오면 국민들이 수긍할 부분들은 수긍하지요. 예. 와, 왜 대통령이라 해서 이 XX 발언하면 안 됩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이 공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음. 또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네. 성역은 없는 거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슈탱크에 나오는 이 두 분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논평이나 또 MBC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 이미 가기 전부터 외교 참사 운운했어요. 솔직히 민주당은 거의 자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도위가 아니다라고 봐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 9시 30분에 뭐라고 했냐면 막말 사고로 외교적 그런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세상에 최소한 우리가요. 그런 외교적인 정말 참사나 외교적인 파장이 커지려면 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도 없었어요. 30분 후에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정식 보도는 부산일보가 10시 반, 그다음에 뭐 KBS가 뭐 10시 반, 뭐 12시에 이제 또 다시 SBS, 뭐 예, 예. MBC 나갑니다. 우리가요, 외교 파장 운운하려면 저쪽 국가가 알아야 돼요. 번역해서 다 알고, 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최소한 보도가 일어나면 뭐 통신사들이 전부 다 보내줘갖고 그러면 이제 국무부에 알게 되고 뭐 이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SNS 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SNS 보고 무슨 말이 돌면 바로 이게 큰 파장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는 이 외교나 안보를 또 이렇게 이 얘기 논평해야 되는 야당 원내대표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예, 예. 두 번째, 예. MBC 행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죠. 아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바이든 lose them face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국무부에 물어보는 MBC가 그러니까 언론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너네 나라 대통령을 욕을 했어, 이런 표현이야. 뭐 FU 뭐 K 뭐 저쩌고 땅땅땅땅. 저는 그게 F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son of 땡땡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땡땡은 말이죠. 그걸 또 F로 뭐 번역을 하고 또 뭐 damn 뭐 해서 damn the face라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욕했어요. 좀 네, 말씀 네. 좀 해주세요. 국무부에 전 메일을 보내는 방송사도 행태가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 좀 욕 좀 해주세요. 외교적 파장 좀 일으켜주세요. 또 이 있지도 아니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아직 파장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외교적인 어떤 파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공격부터 하는, 이미 준비돼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만 잡으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물론 전제가 두 분 말씀처럼 전제가 그럼 이런 말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사과했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인정해요. 하지만 제외하고라도 네. 야당의 행태라든지 언론의 행태가 꼭 맞았느냐 하는 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추적을 했더니 DVD 프라임에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의 최모 보좌관이 예. 제일 먼저 올렸더라. 네, 뭐 근데 거기에 표현들이 이래요. 9시 18분에 댓글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대통령실은 비보도 요청을 했는데요.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영상도 있는데 어찌 올리는지 모릅니다. 이 두 마디가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와, MBC 내보내는 걸 어떻게 일개 보좌관이 알 수가 있지? 이 시간대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자수를 했어요. 나야. 근데 나도 SNS 보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상황에서 MBC는 내보낸다고 SNS에 글이 올라왔느냐? 없어요, 그런 건. 이건 확정적으로 MBC가 내보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거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선임 비서관이 이제 기자 출신이라서 네. 그 카톡방에서 얘기가 이미 돌았다라는 해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네. 그런데 예, 이미 SNS 단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그런 소문들이 나고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게 6시 48분에 네. 서울에 있는 12개 사에 갑니다. 6시 48분에 왔는데 이게 18초가 온 게 아니고 52분이 와요. 자막 없이. 네. 52분 다 들여다보고 다 해야 돼요. 네.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6시 48분 몰라요. 네. 전체 7시 반에 뉴욕 현지에서 이제 포착되기 시작해갖고 MBC 이모 기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게 7시 반에서 우리나라 시간에서 8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얘기예요. 예. 그래서 8시에 대협력실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보도 요청을 예, 합니다. 예, 그럼 예. 7시 반부터 일이 벌어져갖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네. 인지했어요. 그 다음에 8시 반에 현장 취재진이 서울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전치부 단톡방이 공유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다 좋은데 MBC만 알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MBC는 내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네, 네. 있는데 거기에 기자들이 있는데 MBC가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는 건 현장 취재 기자가 당시에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데스크가 알아요. 여기 데스크에서
저 팀장이나 부장이나 국장들이나 사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는 7시 반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까 한 8시에 지금 보냈다니까. 예. 8시부터 8시 30분이에요, 참. 8시부터 지금 국내에서 보도국에서 고민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 MR 제거해보고 그 시간대가 30분이에요.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판단을 하고 이걸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MBC만 알고 있어요. 내보낸다는 걸. 예. 다른 타사 기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을까? 타사 기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MBC가 지금 아니, 특종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다 같이 고민하고 아니 있는 아니요. 시간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뭐 유법이에요? 이게 유법이에요? 지금 위법. 아까 잠깐 말씀드려. 그러니까요. 진상규명 하자는 거. 그러니까 법리를 지금 따지는. 그러니까 진상규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직 증거 없. 아직 그러니까 아니, 아, 자, 김 아, 교수님이 잠깐 위법이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MBC가 여기가 무지하게 무슨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규정하시면 안 되는 거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팩트를 의하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유출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유출했다가 아니라 아니, 시간대별로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아니, 이런 이게 아니, 위법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이 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이 거잖아요. 시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이거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죠? MBC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 MBC랑 이 기자랑 얘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MBC가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상황을 내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MBC가 내보낸다는 건 MBC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임 보좌관은 MBC만 알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확인하면 좀 진상이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몇 가지가 팩트가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는 건데 아니 언론사가 예를 들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한테 공개적으로 그걸 문의를 안 한다고요? 문의 다 해요. 왜 문의를 안 합니까? 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근데 MBC가 물어본 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물어봐요? MBC가 물어본 거 문제가 있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부에 국무부에다 물어본 게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국무부에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욕했다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사실 다른 확인 거니까? 제가 사실 확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NSC 근무할 때 전문 다 들어와요. 예. 그럼 아사히 이런 신분들 다 물어봐요. 국무부한테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그냥 언론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것도 안 하면 언론사가 뭐로 존재합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런 발언 파장이 되게 심한데 국무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진짜 한미관계 동맹을 훼손한 거예요? 어떻게 안 물어보고 어떻게 기사를 써요? 그럼 당연히 그럼 다 하는 거죠. 그걸 왜 MBC만 AFP를 인용을 해서 국무부에다 물어봤냐고 말씀하시는 건 언론사가 기사를 쓰는데 팩트체크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말씀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해요. 안 하는 게 제가 문제예요. 오히려 정확히 그 국무부든 백악관에다 물어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이런 이렇게 한 게 맞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꾸 잠시만요. 저도 말씀을 아까 끊으셔가지고 아니요. 그 부분만 내가 얘기하면 짧게 아니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하다가 말씀을 끊으셨잖아요. 저 그 정기량 얘기를 교수님도 하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MBC는 왜 국무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당시에 보도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메일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논평을 물어봤어요. 댐이라고 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네 대통령을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국무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까? 논평을 물어봤으면 그 논평 보도를 해야죠. 저는 하여튼 이 그거 논쟁에 제외해버렸잖아요. 이 논쟁에 별로 이렇게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 왜 본질을 놔두고 이게 꼭 보면은요 검찰이 하는 행태들이 보면요 수사가 막히잖아요. 그럼 별건 수사 가지치기 수사로 들어가요. 이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요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왜 그것을 야당 비서관을 끄집어내고 야당 원내대표를 끄집어내고 소위 이른바 언론 공영방송 언론을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유착관계 아무것도 드러난 사실이 없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뉴욕에서 새벽에 벌어지고 있는 일. 자, 그 당시에 제가 당일날 오후에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저녁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웃기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책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국내 다 전송이 돼가지고 확인된 사실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그 대응의 허술함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은요 MBC 또는 보도라든지 또 야당이 입수한 시간 이런 것들은 다
가지에 불과한 거다. 이것을 드립 잡아가지고 MBC를 희생양 삼아서 이것을 한번 호도해서 넘어가 보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야 몇 시에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접근하면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못 나오는 사람은 국정 책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야당을 비판하시는데요. 저는 여야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노리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정치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북미 정상회담도 그러면 정치쇼입니까? 제가 볼 때 여야가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건 저는 쌍방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 상대방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 문제가 좀 훼손되고 있어요. 다른 방식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걸 전형적으로 제가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문제의 본질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에도 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똑같은 내용들 반복적으로 다르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 이제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의혹 제기니까 세 분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에 사전에 돌았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펀드 그 국제 행사에 대한 어떤 풀 영상은 이제 언론사들의 이제 생중계가 물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반디캠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 녹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거를 생중계가 된 화면을 반디캠을 통해서 찍었던 어떤 사람이 SNS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자를 통해서 유포가 된다든지 하는 지금의 어떤 의혹 제기도 물론 의혹 제기 면에서 가능한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도니도니님이시죠? 도니도니님께서도 기존 미디어가 뉴 미디어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디캠이라는 것이 영상 녹화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의혹은 여러 갈래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어떤 기자가 유포했다, 뭐 언론사가 유포했다라는 그 관점 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도니도니님 이런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올드 방송인들이 뉴 미디어를 이해 못하는 게 문제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혹도 있다는 점 세 분께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반디캠에 대한 공부도 저희가 이 시간에 끝나고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SNS에 선 유포가 될 수 있다라는 의혹 제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디지털 뉴스가 올라왔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디캠을 저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일단은 댓글을 주셨으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세 분은 나가서 또 따로 연장전을 벌이시길 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세 분과 소중한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이종은 평론가, 정기남 교수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정치 본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도어 스태핑이 있었습니다. 아까 정기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부분이 있었네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즉 야당의 해임 건의안은 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어떤 비서고 논란이 장기화되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면서요. 이슈 탱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